엄청나게 시간 간 것 같은데 일주일밖에 안 지났네. 뭔지 모르게 지금 예. 1월이 꽤 지난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며칠 안 됐죠. 딱 이제 5월에 자, 오신 분들 우리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또 우리 인사 한번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들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행복한 배꼽님, 행복한 인생님 반갑습니다. 우리 식사들을 맛있게 하셨을까요? 자, 이제 막상 시간이 이제 8시가 됐으므로 음악 끄고 이제 우리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유창희 본부장님 그리고 이슬이 안녕하세요. 팀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이슬 팀장은 진짜 2주 만에 보네요. 그렇죠. 올해 2025년 첫 그러니까. 방송이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몸 어때요? 네? 그때 교통사고 났었잖아. 지금 또 다른 아픔이 좀 찾아와서 헤어졌어 남자친구하고? 에? 아니 아니, 또 아픔이야. 네, 교통사고 나고 좀 괜찮아졌는데 하필 또 요즘에 또 독감이 그렇게 맞아요. 유행을 하잖아요. 독감이야? 다행히도 독감은 아닌데 또 이제 독감 시즌에 제가 감기를 또 걸려가지고요. 근데 최근에 보면 또 주가도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관련주들이. 맞습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쿼드 데믹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4가지 지금 전염병이 좀 바이러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도 우한 지역에 뭐랄까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VPM인가 HPV HM VP. 뭐 이름도 어려워.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냥 감염병으로 하는 거. 어린이들한테 더 취약하대요. 어린이들이 감염이 잘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한 지역의 학교들이 휴교를 하는 학교들도 꽤 많이 늘어났다고 하고, 우리가 어쨌든 그 공포감들이 있잖아요. 그쵸. 중국에서 오는 거, 우한에서 오는 거, 이건 아주 그냥 우한 마마보다도 더 어려운. 우한 마마. 무섭습니다. 자, 부디 지난 코로나와 같은 그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최근에 그래서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또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뭐 수젠텍 같은 종목들 좀 튀었다가 상승폭을 줄여놓고, 랩지노믹스나 이런 것들도 좀 이제 올랐다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들, 시젠 이런 것들 다 움직임이 휴마시스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뭐 가라고 하기도 그래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가 무서웠던 거는 그때 초기에 사망자가 엄청 많이 발생을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600만 명 넘게 사망을 했고, 우리나라도 3만 5천 명 이상 공식 집계가. 근데 아마 비공식으로는 그때 조금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안전해 이런 걸 하려고 어르신들 이분은 지병이 있으셔서 이 병은 자연사야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많이 몰아갔던 게 있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외국 같은 경우는 그냥 다 코로나로 죽었다가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 같은 경우는 2차 세계대전보다 더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에 죽었던 사람보다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하죠. 그건 상상도 안 되는 거예요. 말이 600만 명이지. 전쟁 때 꽤 많은 사람이 진짜 죽고, 우리가 숫자상으로는 좀 수치적으로 와닿지 않는 숫자들이거든요. 600만 명 이상이 코로나로 사망을 했구나. 부산 인구가 600만 명 정도 그 정도 되나요? 800만 될 거예요. 800만 안 되고 600만. 이제는 안 될 거예요. 한 500, 이 정도 되고. 부산 인구가 서울도 이제 1000만 명이 안 되잖아요. 서울이 960만. 그러니까 거기는 부산 같은 지역이 하나가 툭 날아간 거죠. 아무튼 부디 다른 건 몰라도 질병은 오지 않았으면, 또 아이도 키우는 입장이기도 하고 하니까 아프지 않았으면 하는, 또 어르신들도 많이 취약하잖아요. 겨울에 또 한파 때문에 지금 또 그러한데, 자,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의 장세를 2가지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거침없이 하이킥. 진짜 거침없는 하이킥. 1월달의 장세가 지금 지붕 뚫고 하이킥, 뭐 거침없이 하이킥 이렇게 쓸 수 있고, 두 번째는 미워도 다시 한번. 삼성전자가 오늘은 미워도 다시 한번 이렇게 단어를 좀 쓸 수 있는 그런 날이지 않을까. 4분기 어닝 쇼크도 이런 쇼크가 없죠. 어닝 쇼크입니다. 왜냐면 증권사 최저치가 7조 2천억이었는데
6조 5천억을 5천억. 보여준 거면은 증권사 예상치보다 15%가 적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이제 다 처음에 저도 아침에 개장 방송 하는데 진행자 물어보더라고요. 삼성전자 주가 어떨까요?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빠질 수는 있다. 빠질 수 있는데 폭락은 아니다. 이미 주가가 반영돼서 오히려 저점을 오늘일지 내일지 모르겠지만 좀 반등을 줄 거라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 다만 조금은 실망스러운 건 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자세한 내용은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체크하시면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뭐 이렇게 거침없이 상승할 줄은. 그러니까 어제 조금 살짝 밀리는 네. 뭐 하이닉스와 함께 SK 그쵸. 하이닉스와 함께 이렇게 밀리고 그래도 보통은 SK 하이닉스는 또 급등도 한번 했잖아요. 올해 들어와서. 하이닉스는 진짜 네. 이틀 동안 16% 올랐던 거니까 어저께 그 정도면 어마어마하죠. 뭐 사실은. 근데 오늘은 SK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인데 야 그래서 우리가 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1월 달이나 네. 지금 1분기나 이제 삼성전자의 그 실적이 어닝 쇼크로 인해서 바닥일까요? 어차피 실적 발표가 나온 거는 지나간 것에 대한 그쵸. 발표거든요,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이후에 실적이 좋을 거냐 나쁠 거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야 이번이 바닥일 거야. 이번보다 실적이 나쁘기보다는 다음에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는 건지 1월달 혹은 지금 1분기 정도 삼성전자가 좋을까요? SK하이닉스가 좋을까요? 어떤 거 선택하고 싶으세요? 어떤 거 선택하고 싶으세요? 저는 네. 사실 삼성이 이제 오늘 좀 반란을 일으키긴 했죠. 근데 여전히 이제 추세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하이닉스가 위다라고 우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앞서서 뭐 본부장님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삼성전자가 저는 오늘 좀 많이 빠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닝 쇼크인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상승이 나왔다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사실 더 빠질 데도 없다라는 어떤 의미로도 좀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어닝 쇼크 나올 거라는 게 이번이 이제 처음이 아니라는 게 이제 가장 좀 중요하지 않았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런 게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서프라이즈를 기대했는데 쇼크가 나오면 이건 진짜 주가에 좀 타격이 크지만은 사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영업이익 조정이 되었던 게 계속해서 하향 조정이 좀 되어 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1분기 때는 이제 올해 4분기에 뭐 한 최소한 영업이익 15조 나올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게 뭐 8조, 7조까지 내려가다가 6조 5천억대가 지금 나온 상황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어떠한 우려감들이 사실 그동안 상당히 좀 많이 반영이 되어 왔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단기 바닥은 조금 다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1분기 실적까지는 좀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에 지금 중국 쪽에서 그 디램 관련해서 공급 과잉 이슈도 좀 있는 부분들이고 사실 이제 가격 하락은 좀 불가피하다라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하반기부터는 좀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지금부터 선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제 조금 바닥을 다지고서 단기적인 상승 정도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건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이제 HBM3 이게 본격 공급이 상당히 좀 늦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아직까지도 사실 여기에서 우위는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뭐 마진으로 보나 이제 그 실적에 대한 기대치로 보나 아직까지는 그래도 확인된 부분에 있어서는 하이닉스가 좀 더 위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쵸. 네. 뭐 하이닉스가 어저께 그 뭐냐 CES에서 봤냐 16단 HBM 엄청 나더라고요. 거의 16단 최초로. 네. 봤어 이런 거 할 줄 알아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무슨 그 여성분들이 명품 백 갖고 딱 모임 나가듯이 하는 것 같은 모습. 그러니까 기술력은 여전히 저도 하이닉스가 이게 쉽게 안 따라잡힌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삼성전자 반등은 뭐 6만 원 언저리까지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내가 선택을 한다. 삼성이냐 하이닉스. 그러면 저는 그냥 하이닉스 선택할 것 같아요. 하이닉스. 네, 일단 리스크가 없으니까. 네. 그리고 삼성전자 지금 얘기가 나오니까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빅베스를 많이 한 것 같다. 이번에. 그러니까 그래서 6조 5천억인가 6조 2천억 나온 게 원래는 7조 원 초반까지도 가능한 거였을 수도 있는데 빅베스 한마디로 그냥 털어내기 위해서 일부러 최악의 상황을 낸 게 아닌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바닥이고 앞으로 1분기, 2분기 예를 들어서 1분기 때 한 뭐 7조 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주가를 올릴 수도 있지 않겠냐 하면서 오늘 저가 매수가 들어왔을 수도 있다. 아,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매수세가 오늘 오늘 엄청 들어왔거든요. 진짜 외국인이 네. 삼성전자 이렇게 2천억씩 매수한 게 얼마만인지 기억이 안 날 진짜 정도니까. 오랜만입니다. 네, 오늘 2천 그 외국인 같은 경우가 2,750억 들어왔습니다. 와. 네, 그래서 어쩌면 이제 그게 많이 빅베스를 하면서 조금 정말 우리가 예상했었던 것보다 확 줄어드는 실적이었다라면 뭐 충분히 바닥이다라는 실적 바닥이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저가 매수를 좀 더 일으킬 수는 있다. 다만 성장세는 여전히 하이닉스다. 하이닉스 뭐 이보다 더 좋은 실적 나오겠죠. 뭐 그렇게 단다라면 결국에는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지난번 여름 고점 24만 원이었잖아요. 하이닉스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오늘 사실 SK 하이닉스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지만 이미 급등을 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SK 하이닉스가 CES에 출품한 HBM3E 16단 샘플 여기에 그러다 보니까 이 HBM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강세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게 한미 반도체가 상당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그 16단 샘플 에 한미 반도체 TC 본도가 적용됐다라고 좀 이렇게 그 단독 기사도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그 마이크론 싱가포르 우즈랜드 HBM 패키징 전용 공장 기공식에 어려워. 한미 반도체 박동신 회장 등 임원진이 거기에 참석을 했다. 그러니까 어쨌든 마이크론과 그 한미 반도체도 연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삼성만 지금 거기에 빠져 있어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하다 보니까 마이크론도 지금 한미 반도체와의 더 동맹적인 관계랄까요? 막 이런 부분이 더 강화되고 야 이렇게 초대도 하고 막 할 정도이니까 그래서 오늘 한미 반도체가 또 급격한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한미 반도체가 사실은 진짜 저는 오늘 2시 이후에는 장을 못 봤어요. 네. 딱 그 누구 미팅이 있어서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한미 반도체 그렇게 이렇게 오른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장 끝나고 이제 미팅 끝나고 사무실 들어와서 HT를 딱 켰는데 한미 반도체가 뭐야 이거 내가 잘못 봤나?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2시 이후부터 무슨 솟구치기 그러니까 2시부터 솟구치기 시작하면서 11만 5천 원 올라온 건데 결국에는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 HBM 쪽으로 해서 다시 한번 분위기가 붙다 보니까 우리가 월요일에도 그 얘기 드렸을 거예요. 전 반도체 쪽 본다라면 한미 반도체 조금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좀 있고 그리고 오로스 테크놀로지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계측기 관련해 가지고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오늘 12%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전통 강자 HBM 쪽으로 해가지고 그동안 기술력 있고 실적 좋은데 밀렸던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이런 걸 소위 이제 빈집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모습들은 앞으로도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좀 하는 게 맞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HBM 장비주들 오루스 테크놀로지 방금 말씀하신 거, 그다음에 YC도 한 13% 상승을 했고 KC텍도 한 8.4%, PSK 홀딩스 뭐 후공종으로 유명했었죠. STI 뭐 제우스 등등 뭐 상당히 강력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또 뭐 꼭 HBM 집중이 아니라 하더라도 반도체 소부장 전체적으로 뭐 원익 QNC랄지 하남 머티리얼즈 지난번에 한번 그죠 상당히 눈여겨 봐야 된다라고 우리 또 이차영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었거든요. 근데 와 바로 얘기하자마자 월요일 날 말씀하시죠. 그때 하나 마이크론이 갔기 때문에 하나 머티리얼즈 난 더 좋게 본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그래서 상당히 오늘 강력한 반도체 소부장들의 전체적인 강세 하나 머티리얼즈도 9% 상승에 일단 많은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CS 효과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다라고 일단은 봐야 되겠죠?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으니까 그 CS 세론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들이 있었어요. 어저께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는 꽤나 많이 흔들렸죠. 꽤나 많이 흔들렸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침에 어저께 사실은 하이닉스도 그 젠스 왕이 약간 실수라 이런 마음을 욕먹나 노망 드셨나 갑자기 그 헷갈렸겠죠. 요거 그 마이크로 칩 들어간다고 하니까 하이닉스가 그거 딱 얘기 나오자마자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이렇게 쭉 차익선 매물이 나오면서 뭐지 했었는데 오늘 아침 뉴스가
그래 실수했다 이러면서 해프닝이 됐는데 어쨌든 근데 진실은 뭐였어요, 근데 몰라 나도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네. 그 칩을 사보지도 않았는데 아직. 근데 어쨌든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근데 저는 속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조정이 나오면 사야 된다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이번에 공개된 게 난 이번에 이제 젠스왕이 로봇이라든지 뭐 칵테일 로봇 네네. 이거 하고 또 이제 그래픽 카드 공개했잖아요. 근데 칵테일 로봇은 작년에 그 GTC 매년 3월인가요? 3월인가 4월에 이제 엔비디아가 행사하는 거기 개발자 회의에서 공개가 됐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기대했는데 재탕인 게 나왔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블랙엘 관련해 가지고 뭔가 이번에 좀 설계 오류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줄 알았는데 같은 블랙엘인데 PC용 블랙엘. 그래서 그 블랙엘의 뭐 10분의 1, 뭐 100분의 1 가격 고 해가지고 그 제품을 출시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가 뭐 마이크론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슈가 이벤트가 그런 이슈 아니면 이슈가 됐었던 건데,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들어가는 이 PC용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는 반도체하고 진짜 블랙엘 AI용 AI용 서버용 AI 데이터 서버용 블랙엘하고는 그 반도체하고는 다르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이미 거기에 계약이 완판돼서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데 그 PC용이 안 들어가면 어때?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그것도 어떻게든 해프닝이 되다 보니까, 물론 오늘 오르진 못했어요. 하지만 장중에 플러스 전환시 하려고 시도를 했었기도 했고, 낙폭을 많이 줄였다는 걸 감안한다라면 그냥 매물 상단에서 그냥 울고 싶은데 한번 뺨 맞은 전고점에 왔으니 직전 고점 때 그래서 울고 싶으니까 뺨 한번 맞은 거다 생각하고 있고, 여기서 저는 다시 뭐 17만 원 간다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한 22만 원, 23만 원대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지 네네.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또 데이터 센터 네. AI를 발전시키기 위한 그 섹터들이 또 오늘 전반적으로 더 강세였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연관되어 올라가는 게 반도체 쪽뿐만 아니라 이제 유리기판, 그 다음에 저기 공조, 냉각이죠. 요쪽 섹터도 오늘 같이 올랐어요. 네. 네. 뭐 말씀하신 것 먼저 얘기하세요. 내가 너무 우리 목 아파 지금. SKC가 이번에 CS 그 AI 데이터 센터 부스에서 네. 유리기판의 실물을 전시를 하면서 야, SKC가 사실 요즘 최근 주가 움직임이 그렇게 탄력적이지 않았는데 오늘 상당히 강력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야, 앞으로도 SKC의 주가뿐만 아니라 유리기판 이쪽도 전반적으로 좋을란가. 보세요. 지금 완전히 초강력한 어떤 그런 상승들 SKC가 좀 보여주는 모습인데, 유리기판도 계속 봐야 되겠죠? 오히려 저는 그 하이닉스 이제는 HBM보다도 기판 쪽이, 특히 유리기판 쪽이 훨씬 좀 더 잘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대장의 한마디로 좀 바뀔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은 이제 당연히 HBM을 일단 필두로 봐야 되는 것도 맞지만, 특히 이제 유리기판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흔히 그 꿈의 소재라고 이제 좀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기존의 실리콘 기판이랑 비교했을 때 그 효율성이 상당히 좀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브로드컴 관련해서도 이슈가 좀 있죠. 그래서 브로드컴도 지금 유리기판을 이제 앞으로 양산하고 공급하는 기업들을 좀 선정을 하겠다, 평가를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사실 이제 오늘뿐만이 아니라 이게 최근 들어서 1월부터 계속해서 지금 상승을 해왔고요. 네.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CS 영향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유리기판 쪽이 좀 더 각광을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특히 최근 들어서 이제 좀 브로드컴이 좀 많이 각광을 받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이제 이슈도 같이 좀 얹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2년 전부터 사실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동안 좀 많이 못 갔었던 좀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반도체 보실 때 같이 유리기판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여기서 조금 그 종목 선별을 하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대충 세봤는데 그 우리가 유리기판 관련주라고 하면 뭐 대표적인 게 있겠지만은 다 세보니까 10개가 넘더라고요. 그래요? 네. 10개 그쵸. 뭐 그 정도 나오죠. 근데 이걸 우리가 사실 뭐
다 좋아라고 해서 네. 다 매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진짜로 이제 찐으로 실체 있는 거를 조금 골라서 딱 2개만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어떤 거? 빨리 2개. 선정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2개. 첫 번째는 이제 SKC. SKC. 네, 이건 이제 빼놓을 수가 없을 빼놓을 것 같아요. 수 없다. 사실 네. 이거 실질적으로 지금 유리기판 만들어봐라고 하면 그 캐파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이제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보조금도 받았잖아요. 네, 보조금도 한 2,500억 정도. 네. 그러니까 생산에 1,100억. 그리고 R&D 한 1,400억 정도 받은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하여튼 보조금도 받았는데 얘가 이제 그 반도체로 치면 그 하이닉스 같은 존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 유리기판을 이제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걸 이번에 이제 선보였다라는 건데 상당한 좀 호평을 받았죠. 그래서 다른 이제 종목들 보면은 사실 SKC 말고 뭐 램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거는 조금 보지 말자는 건 있잖아요. 어떤 거 그러면 빨리 급해. 네. 필옵틱스 꼽겠습니다. 아, 필옵틱스. 네. 이거는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이게 거예요. TVG? TGV?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처음에 한미반도체가 사실 하이닉스보다 더 잘 갔거든요. 그 이제 장비 쪽인데 얘가 이제 필옵틱스가 그런 한미반도체 역할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유리기판 그냥 뭐 만들어봐라고 해서 당장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이제 장비가 필요할 그쵸.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그 TGV 관련해서 장비를 보유를 하고 있고 또 생산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이 필옵틱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그 공정이 HBM하고 비슷합니다. HBM도 이제 구멍을 이제 뚫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어떤 레이저 커팅 기술을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 이제 그동안 필옵틱스가 또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2차 전지 이쪽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기술은 상당히 좀 좋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 2가지를 조금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솔직히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개발 단계다. 그리고 이제 막상 생산해봐라고 했을 때 당장에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리기판 쪽도 지금 기대감에 따라서 상승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에 이제 실체 있는 기업들을 조금 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두 종목, 그 중에서 두 종목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 SKC뿐만 아니라 오늘 13% 올랐고, 관련주라고 램테크놀로지가 12%, 코미코가 12%, 여기도 12%, 필옵틱스가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게 7.8%, JNTC 7.3%, 이오테크닉스 5.9%, 캠트로닉스 5.7%, HB테크놀로지가 4.8%, 뭐 여러 종목들이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가비스, YC캠, 뭐 삼성전기조차도 뭐 연관주라고 하니까 사실은 유리기판 삼성전기가 원래는 제일 처음에는 이슈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삼성전기는 조금 등치가 또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오늘 그래도 3.5% 상승세를 좀 보여주는 뭐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최근 움직임 오늘 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근데 유리기판이라고 해서 좀 핵심으로 찍으려고 하면 SKC와 그다음에 필옵틱스 정도를 보자. 그리고 저는 한 단 더 말씀드리면 ISC. ISC가 이제 유리기판에 들어가는 유리기판 소켓. 아하. 유리기판 소켓을 이제 만드는 기술이 있고, 또 요게 이 회사가 SK 자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SK 그 유리기판 만드는 회사하고 협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공급할 수 있는 그 기술력을 소켓 기업 중에서는 이 회사가 유리기판 소켓을 거의 유일하다시피 갖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ISC가 최근에 주가가 좋았었던 것도 이게 좀 맞물리면서 움직였던 거죠. 그래서 충분히 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죠. 최근 탄력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자, 냉각 쪽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CS라고 하는 게 이번에 가장 크게 부각되는 게 역시 뭐 어쨌든 AI다. 이렇게 그쵸?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냉각. 근데 냉각 공조는 사실은 이제 이번에 원래는 삼성공조는 상한가 갔어요. 삼성공조라든지. 근데 삼성공조 그저께 이제 그 젠스왕이 이제 발표를 할 때 이제 뉴스가 돌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발표하기 전에 뉴스가 돌았던 게 그 블랙엘이 한 6개월 정도 대량 생산이 지연될 수 있다. 아직 그 발열 문제 때문에 이게 설계 오류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좀 돌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젠스왕이 어떻게 발언하는지를 좀 유심히 봐야 된다는 얘기가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냉각기 관련 그 액침 냉각 뭐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움직임이 별로 없었어요. 별로 없었고, 오늘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좀 상승이 좀 나왔는데 오늘 말씀하신 그 삼성공조가 30% 상한가. 근데 뭐 GST는 4%, 뭐 인성정보, KN솔, LG전자 이런 기업들은 1% 내외의 상승을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냉각기 쪽은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데 의외로 시장에서 이제 이런 액침 냉각 쪽을 본다라면 진짜 이걸 만드는 회사, 그러니까 S-오일. HD 현대 오일뱅크, 현대 오일뱅크 상장이 안 돼 있으니까 S-오일 같은 회사들이 고에 들어가는 그걸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만약에 이게 이게 진짜 핵심 그게 된다 그러면 오히려 이 정유주 쪽이 한번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좀 무겁긴 하죠. 그 정도의 사용될 만한 양이 근데 뭐 얘네들이 어쨌든 이제 기름 파는 거에 비해서 오늘 그 크래프톤이 상승했는데 네. 상승한 이유가 뭐냐면은 전 알고 있습니다. 알죠. 네. 그냥 젠슨왕 붙어서 간 거야. 엔비디아 붙어서 엔비디아 같이 게임 하나 만들고 있다 하면서 엔비디아랑 네. 크래프톤하고 같이 게임을 게임 만들고 뭐 있다. 하고 있다 하면서 올라간 거. 그러니까 묻으면 가는 것이. 근데 뭐 아까 크래프톤의 시가총액이 S-오일보다 더 커요. 크래프톤 볼까요? 크래프톤 시가총액이 15조. 네, 15조야. 네. 대단하죠. 네. 근데 S-오일의 시가총액은 이제 많이 빠져서 6조 6천억이에요. 붙기만 하면 갈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 그 이제 실질적인 사업에 얼마나 연관성이 있느냐 이거 사실 중요한 건데 삼성공조 자동차 에어컨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주가라고 하는 게 참 그렇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묻어 있으면 가고 대선주도 그러니까 뭐 이재명이다 누구다 막 이게 뭐 얼마나 연관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뒤를 봐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대통령이 지금 그쵸. 어느 특정 기업에다 특혜를 주면 그거야말로 문제지. 그래서 묻어 있으면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워트라는 종목이 오늘 8% 올랐고. 네, 워트 유명했어. 네, 워트 8%. 네. 자, 이제 뭐 올라갈 수 있습니다. GST라는 종목도 4.1%. 네, 유니셈도 3.6%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증권사에서 이거 제가 그냥 이렇게 그 정해가지고 자 이게 공조주예요 이렇게 냉각주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증권사들 그 마감 맞아요. 리포트나 이런 데에서 오늘 그런 이유로 올랐다라고 이렇게 정리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진짜 아까 정유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진짜 찐은 저는 LG전자 생각해요. LG전자? 네. LG전자 저기 에어컨 맛집이잖아. 에어컨. 왜 웃어? 그리고 작년 내가 지금 회사 이름 까먹었다. 작년 여름에 대규모 계약했잖아요.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네네네네. 그 공조로. 왜 그러지? 그래서 저는 LG전자가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다. 그럼 이제 진짜 갈 수 있나요, LG전자? 만년 이게 사실 저평가주잖아요. 실적은 맨날 잘 실적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죠. 네, 저평가주긴 한데 요거 요거 작년에 요거 5월 28일인가 아마 요때 장때 13% 오른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요게 그때 다들 이렇게 반응이 아니 원체 이제 LG전자도 등치가 크다 보니까 네. 사실 저러고 좀 뭐 그냥 네. 사람들이 인식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근데 진짜로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약간 작은 테마주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ST, 삼성공조 이런 기업들인데 진짜로 만약에 나중에 이게 진짜 이제 개화돼서 실적을 찍을 수 있는 기업들은 결국에는 저는 뭐 LG전자라든지 뭐 정유주 같은 기업들도 한번 그때 가서 고민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이크를 살짝만 뒤로 이렇게 해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톤으로 네 알겠습니다. 아니, 너무 작게는 아닌데 네, 알겠습니다. 살짝 마이크가 퍽퍽 찍는 것 같아서 자 그래요. 자 이제 젠슨황에 의해서 올라가는 게 있었다면 고속 질주를 하던 얘네들이 또 오늘은 또 급락을 했어요. 그렇죠. 젠슨황이 다 좋게 얘기한 게 아니라 양자 컴퓨팅 테마가 사실 그동안 질주를 하다가 막 상한가도 가다가 젠슨황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양자 컴퓨터 기업하고
협업은 하고 있어. 그런데 유용한 수준의 제품이 나올 때까지 3년도 아니고 30년 정도 걸릴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약 15년 정도는 지나야 초기 모델 같은 그런 네. 단계의 제품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 여파에 지금 또 관련주가 또 조금 그쵸. 하락하는. 근데 완전 급락한 건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젠슨랑 얘기한다고 해서 뭐 그건 그거고 이쪽은 이쪽대로 하고 있으니 구글이든 어디든 그쵸. 하고 있으니 요게 쉽게 꺾일 건 아닌가 보다. 오늘 이제 약간 밀리긴 했거든요.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 양자 컴퓨팅 혹시 뭐 뭔가가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거 사실 되게 어려운 분야라서 어렵거든요.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 분야가. 왜냐면 사실 실체가 없다라고 하기도 뭐하고 일단 개발은 뭐 빅테크 기업들이 하고는 있는데 네, 하고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사실 신기술이라는 게 뭐 뚝딱 만들어 가지고 내놓을 수 있는 거는 또 아니잖아요. 특히 이제 양자 같은 경우에는 진짜 최소 뭐 50년까지도 걸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이게 뭐 시제품 그리고 이제 출시까지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그 양자 쪽에서는 국내 기업보다는 미국이나 중국을 보는 게 좀 맞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만큼 이제 빨리 출시가 될 수 있으려면 그만큼 이제 기술이 제일 좋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양자 기술은 OECD 국가 중에 그렇게 높은 편은 지금 아닙니다. 거의 뭐 하위권에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최근에 양자 컴퓨터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었는데 뭐 대표적으로 너무 많아서 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난 궁금하니까 네. 미국은 아이온큐 얘기하려고 했죠. 아니 아이온큐는 아직 실적이 안 나요. 그럼 어떤 거? 양자 컴퓨터 중에서 뭐? 저는 미국 기업 중에서. 구글을 일단 아 꼽을게요. 구글. 그리고- 중국은? 중국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얘기 좀 해줘봐요. 빨리 차트 한번 보여주게. 아 근데 중국보단 미국을 보세요. 왜 중국 우리 얘기한 거야? 아니 이슬이 팀장님이 중국 전문가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어떤 일반 국내나 네. 미국 쪽 중점으로 다루는 우리보다는 네. 중국에 대한 편견이 좀 적어요. 네. 확실히. 그래서 내가 평등하게 물어보는 보려고 거야. 해. 그러니까 다양한 걸 얘기하면 좋으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사실 중국은 아직 볼 게 없어요. 아 볼 게 없어. 네, 실체가 미국보단 뒤져요. 그래도 우리나라보단 낫다. 아,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런 거죠. 미국, 중국, 한국 중에 골라봐라고 하면은 한국이 전 제일 꼴찌. 사실. 그런 의미에서. 네, 그럼 중국, 미국이면은 사실 미국이 더 앞서가면 미국을 보는 게 맞죠. 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중국도 아직 개발 단계예요. 네. 그래서 사실 뭔가 이렇다 할 실체 있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은데 그 미국에서로 치면은 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얘네들도 뭐 지금 뭐 대단한 매출을 내는 거는 아닙니다. 네. 특히 구글도 일로 이제 막 출시를 한 상황이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이제 어떤 유의미한 연구 결과 발표 계속해서 좀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다 이제 개발 단계인데 그래도 미국이 우리보다 앞서 나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 그 양자 관련해서 예산안이 굉장히 좀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2023년 기준으로 한 960억 원대. 그러니까 미국의 10분의 1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나는 진짜 이 양자 기술이 진짜 좋을 것 같아. 전도 유망하다라고 본다면은 오히려 우리나라보다는 미국 쪽에 조금 눈을 돌리셔도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선 구글이고요. 근데 이제 사실 저는 구글보다도 이거 사실 뭐가 올라갈지 좀 모르거든요. 양자가 아직 자리가 안 잡혀 있다 보니까 그래서 ETF를 오히려 좀 공략을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ETF 뭐 있어요? 좋은 거? 지금 이제 검색을 했는데 코세프 미국 양자 컴퓨팅 ETF라고 한번 아마 미국에도 ETF가 네. 있을 거예요. 저기 미국 뭐냐, 시장에서도. 있어요? 네. 아 한국에서.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실 근데 저는 미국 ETF는 조금 그런 게 네. 그 환율 때문에 환차손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차라리 ETF는 지금 국내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아 요거 미국 네. 양자 ETF 이게- 얼마 안 됐네 나온지. 네, 키움에서 아마 하는 걸 키움에서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 조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 하락을 좀 했네요. 네, 젠슨왕이 좀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좀 갭락을 하면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 이제 미국의 양자 컴퓨팅 기술이 발전하면 ETF가 갈 수밖에 없겠죠. 얘가 모아놓은 거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가 갈지 아직 모르겠어요. 어디가 선도 기업이고. 그럼 이건 이런 것도 모르죠. 투자처가 되겠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환율이 그리고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국내 ETF를 보는 것도 괜찮아요. 이거 미국 겁니다. 우리나라 아니고. 그리고 사실 그 보니까 또 한국 관련해서 그 최근에 방금 자료를 네. 그 띄워주신 게 뭐 저 확대될지 모르겠는데 요게 이제 양자 컴퓨터 글로벌 글로벌. 기술 수준 네. 네. 기술 수준. 에 있어서
미국이 1등, 1등. 중국 2등이네요. 2등. 아, 기술 수준이 일단 독일보다 일본보다 앞서요. 그러니까 저렇게만 우리는 봐도 12%, 한국은 12점 2.3. 근데 이거 보면 저 표준 점수 합계하면 2.3이야. 근데 이 정도 많이 떨어지네. 근데 이탈리아가 아. 사실 기술이 되게 떨어지는 걸로 알거든요. IT 쪽에. 근데 네. 이탈리아보다 안 되는 건 이거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이 지금 실체 없이 오르는 그럼 아예 그냥 거라. 없다라는 거네. 그래서 네. 저는 오히려 안정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ETF 쪽을. 그래서 AI 인프라는 오히려 우리나라 4위. 4위로 예, 높은 영국과 편이네요. 거의 비슷한데 근데 이게 비교해 보면 표준 점수 합계가 이게 미국이 뭐 90.8인데 중국이 73인데 나머지 그 밑에는 거의 뭐 쩌리네 쩌리. 그러니까 미국을 중점적으로. 그러니까. 3위부터 8위까지는 큰 네, 의미 없는 큰 의미 순위. 없는. 근데 이제 양자 컴퓨팅이 제가 아마 예전에 한번 여기서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지금 아이온큐가 어떻게 보면은 아이온큐 마이너스 11% 갔어요. 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젠스망. 아이온큐가 그 대장주이긴 한데 그 골드만삭스 리포트를 보면 향후 내년까지 전망으로 아이온큐의 적정 가치가 16달러인가 15달러라고 하더라고요. 15달러요? 네. 근데 지금 뭐 50달러잖아. 그럼 이게 지금 상당히 좀 너무 많이 올라왔다. 그래서 이게 좀 거품이 아니냐 하는데 이 최근에 제가 본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럼 아이온큐가 됐든 양자 컴퓨팅이 이게 왜 올라왔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구글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빅테크 업체들이 지금 이제 양자 컴퓨팅을 뛰어들기에는 IBM한테 째발이가 안 되고 구글도 한테도 상대가 안 되니까 그러면 인수하자. 이런 얘기가 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온큐가 올라온 거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올라왔을 수가 있다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이온큐가 올라오는 게 기술력이라든지 양자 컴퓨팅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지만 M&A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올라오는 부분들이라면 주가 하락이 좀 제한적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젠슨황 때문에 이틀 동안 많이 하락하긴 했는데 좀 제한적일 수가 있고 그러면 국내 양자 컴퓨팅도 조금 추세는 이탈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뭐 많이 오른다는 건 아니에요. 한 번 정도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는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로 같은 경우가 이틀 동안 거의 20%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엑스게이트도 이틀 동안 20% 정도 하락을 했고요. KCS도 뭐 20% 대부분 다 20% 정도씩 하락을 했는데 좀 반등이 좀 어느 정도 강도에서 나오는지 여부를 좀 보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저는 오히려 그 초전도체 그 테마 올라갔던 것보다는 되려 실체적인 부분들이 더 구체화되기가 더 낫지 않을까. 좀 더 낫긴 하죠. 네네네. 일단 제 컴퓨터가 있으니까. AI 다음에 이제 인류에게 영향을 미칠 기술로 이제 양자 컴퓨팅이 지금 그 주목받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렇게 하락세가 커지는 것은 또 새로운 또 기회가 될 수도 그쵸?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아이온큐 어떻게 보면 사고 싶었는데 계속 올라가서 못 사셨던 네. 분들 지금 어제 하락을 하고 오늘 또 시간 외에서 마이너스 11%까지 빠지는 그런 상황이면 뭐 충분히 또 주가가 또 쌀 때가 제일 좋은 뭐 부분들이 좀 될 수 있고 우리가 아직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양자 컴퓨팅 이게 근데 또 이게 마이너스 250도 이하에서 잠깐 아주 뭐 몇 초 또 작동을 하는데 그 순간에 연산해 낼 수 있는 양이 뭐 몇 경 뭐 10에 뭐몇 몇 10에 10몇 승인가 10에 뭐 100승인가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지금의 AI를 활용해서 우리가 그 뭐 이렇게 신약 개발이랄지 인류가 풀어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계산이 되고 막 하는 것들이 가상에서 연구나 이런 것들이 팍팍팍팍 훨씬 몇십 배 몇백 배의 속도로 된다는 건데 근데 그것조차도 양자 컴퓨팅은 몇십 배, 몇천 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몇 경배? 뭐 단위가 아예 우리가 쓰지 않는 단어. 해 뭐 경 막 이게 애기들이 숫자 배우다가 막 잘난 척할 때 이제 내가 더 커서 난 100, 뭐 1000, 난 10만, 100만, 1000, 해, 경 막 이거 올라가거든. 헤헤 거리면서 그런 거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그걸 이해하기 어려운데 일반인이 이해하기 시작하면 주가는 끝난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주가는 이해하지 못할 때 가는 것 이제 작전 세력들도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그 작전을 해나가기가 좋거든요. 니네 뭐 알아? 그러니까 모르면 말하지 말하지 마. 한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 평가가 되는 순간서부터 그 기업은 꼭꼭지다. 그러니까
맨날 적자야. 바이오 기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신약을 개발하고 있대. 그래서 매월 매 분기 몇백억 적자야. 근데 약이 딱 개발이 됐어. 그러면 이게 이제 매출이 얼마야? 찍히는 순간 고평가네. 그렇게 될 수 있죠. 저 중간에 갑자기 좀 공지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저녁 8시부터 라이브로 여러분들 이제 주간 전략 계속해서 지금의 주도주 1월달 내내 좀 관심 있게 볼만한 종목들 좀 알려드리고 좀 시장 흐름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내일 저녁 8시에 지금 또 라이브를 진행을 하면서 우리 유창희 본부장님의 선물 옵션, 특히 옵션을 처음 시작한 사람, 맨 처음 아예 해본 적 없는 이런 분들을 초보자를 대상으로 또 라이브로 기초 ABC 강의를 진행을 할 예정이 있으니까요. 내일 저녁 8시 라이브 교육방송에 참여를 하시기를 부탁드려봅니다. 화이팅. 네. 구독하셔야겠죠. 네. 네. 이건 정말 그냥 기초예요. 정말 기초. 그냥 진짜 아무것도 해본 적 없는 분들. 계좌 개설하는 방법. 그렇죠. 계좌 개설부터 시작을 해서 아예 그냥 네. 아무것도 안 해본 분들. 저녁 8시인가요? 네, 저녁 8시. 저도 시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놀러 오셔갖고 여기서 보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그렇게 공지 한번 좀 드려봤고요. 양자 컴퓨팅 관련된 얘기를 좀 했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게 아직은 아주 구체화적으로 어떻게 쓸지조차도 참 가늠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주가는 그럴 때 올라갔다가 뭔가가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 비트코인이 대표적이에요. 뭐야 저게 코인이 뭔데 갑자기 없어지면 어떡해 이런 부분들에서 야 이제 코인 해야 돼. 막 코인 해야 돼. 너도 코인 투자를 뛰어드니까 아직도 가고 있는 것 같고 또 갈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또 반면에 양자 컴퓨팅 쪽만 나빴던 게 아니라 로봇도 조정 나왔고, 네, 로봇이나 뭐 이런 것들도 오히려 이제 그 젠슨 황이 AI가 로봇과 자율주행 뭐 이런 거 강조를 했는데 되려 로봇과 자율주행이 또 빠졌어요. 네. 근데 저는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이벤트가 나오다 보니까 소멸을 하면서 조정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우리나라 시장 뭐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니까요. 미국도 사실은 M7 뭐 브로드컴이라는 몇 개 포함해서 M9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최근에 상승을 주도한 건 하이닉스, 삼성전자, 약간 이제 반도체 기환, 왕의 귀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급이 이걸 다 빨아들이는 진공 그 청소기처럼 쑥 빨아들이는 거죠. 근데 이들이 쉴 때는 사실은 최근 한 2주 동안, 그러니까 12월 마지막 한 12월 말서부터 지난주까지만 본다라면 사실은 또 이런 로봇, AI, 뭐 양자, 뭐 드론 이런 쪽이 강했었는데 그러니까 코스닥이 어떻게 보면 저점 대비 거의 한 10% 가까이 오른 거잖아요. 근데 어제 오늘은 코스닥이 약한 것은, 상대적으로 약한 것은 이게 수급이 다시 또 이제 이쪽으로 확 들어가다 보니까 소외를 받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시세가 끝났는가? 전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좀 매수 기회로, 뭐 양자 컴퓨터처럼 너무 급등하는 거는 부담되지만 로봇 같은 경우라 이런 거는 충분히 저는 기회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레인보우 로봇이 네. 뭐 오늘 살짝 그 밀리는 듯했지만 또 그렇게 지금 일단 대장으로 나서 봤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크게 안 밀립니다. 예, 그래서 되려 저 조정을, 왜냐하면 신고가를 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신고가가 나다 보니까 약간의 차익 실현성, 혹은 이제 오늘은 또 다른 반도체며 2차 전지며 조선이며 이런 그쵸. 것들 또 계속 강세를 나타나다 보니까 수급이 조금은 갈리는 그런 입장에서 조금 조정이 들어온 게 아닐까 싶고, 이번 CES가 지나가면서부터 되려 더 나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수 팀장 어떻게 봐요? 네. 저는 로봇도 좋게 봐요. 그러니까 양자 로봇, 뭐 유리기파, HBM 다 어쨌든 지금 CES랑 연관이 있는 건데 지금 로봇 같은 경우 오늘 조금 밀리는 상황이지만 아직 시세가 끝난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게 진짜 아까 본부장님 얘기하셨던 게 그 엔비디아에서 또 똑같은 거 재탕했다 이런 것 때문에 또 빠진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진짜 악재였다라고 하면은 오늘 로보티즈도 그러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 정도 하락에 그치지는 좀 않았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조금 조정 정도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근데 우리가 로봇주들 안에서도 좀 기업 선별이 당연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사실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처음 상장했을 때 네. 뭐 4분기면 이제
흑자는 될 것처럼. 근데 보면 아직도 돈을 적자. 못 벌고 있죠. 사기꾼.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로봇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뭔가 외형 성장을 이루고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올해부터나 아니면 내년부터 뭔가 이제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조금 선별하시는 게 맞지 않나. 뭡니까? 이거 맞춰보세요.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 네. 유로메카? 아닙니다. 잠깐, 유로메카 아닌가? 그러면 또 뭐 있지? 전 로보티즈. 아 로보티즈. 근데 유로마켓도 좋아요. 조선소라 옆버스가 있는데 로보티즈 많이 올랐네. 이거를 제가 보는 이유가 올해 뭐 크진 않지만 약 5억 정도 영업이익이. 5억이야 어디야. 네. 그리고 로봇주가 이 정도면 대단한 거죠. 근데 얘가 왜 제일 빨리 저는 조금 실적이 나올 거라고 보냐면 자율주행 쪽이거든요. 그래요? 그렇죠. 로봇 그 액추에이터 관련해서 그렇고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이제 대장인데 사실 그거랑 좀 연관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마곡동에 그 자율주행 그거 뭐 시범 운행을 하고 있어요. 구간. 네. 시범 구간. 로보이츠라고 하더라고요. 쿠팡이츠처럼 배달 플랫폼인데 이제 앞으로는 그 배달해주는 네. 그 시범 지역이에요 또? 네네. 그게 여기 마곡동이더라고요. 로보티즈가 꽤 오래전부터 그 배달 로봇을 이제 테스트를 오래 했어요. 인천이든 어디든 막 지역에서 하면서 이제 뚜껑이 이렇게 닫혀 있어서 거기에 이제 커피나 뭐 피자나 이런 것들 이렇게 해가지고 가게에서 딱 하면 이제 앱으로 이렇게 딱 틱해서 열어서 갖고 가는 그런 구조로 지금 많이 했고 이게 사람들이 다니는 어떤 길에서도 이제 지금 사실 배달하시는 분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많죠. 근데 그게 많아지다 보니까 사고도 많아지게 되고 골목길에서 또 어린이들 그렇죠. 사고나 이렇게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대처되는 부분들이라고 보면 수요가 꽤 수요가 지금 그렇죠. 이미 보여진 거잖아요. 그래서 수요가 꽤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서 그 일단은 이제 가게 매장 내의 서빙 로봇 말고 바깥에 외부에서의 그런 배송 로봇, 배달 로봇이 상당히 좀 각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가 이제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엔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이거 자율주행 특히 이제 우리가 최근에 뭐 빕스 같은데 가면 그래도 간단하게 뭐 와가지고 대신 치워주고 해주죠.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휴머노이드보다는 자율주행 쪽이 조금 더 빨리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사실 여기 있어서 로보티즈가 좀 가장 먼저 또 앞으로 반응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 그 시범운행이 또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 봐야겠지만 성공적으로 좀 마친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조금 대장이 로보티즈로 탈바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의 실적은 안 나오지만 이게 빠르면은 그래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액추에이터 공급이 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흑자 전환도 가능성도 좀 높아지고 있어서 단순히 뭔가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 개선까지도 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아무튼 로봇 뭐 어쨌든 오늘 좀 쉬어갔고 그 다음에 또 쉬어간 섹터 중에 하나가 바이오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바이오가 뭐 다 빠진 건 아닌데 미국 국채 금리가 지금 10년물이 4.6이 넘어가고. 네. 거의 4.7을 4.6. 가려고 하고 있죠. 네, 30년물이 4.86까지 뭐 상승을 좀 했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작년 5월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를 갖고 가고 그래서 일부 몇몇 종목을 좀 제외하고요. 현대 ADM이 상한가를 가고 젠백스가 5.8% 갔는데 이런 것들 몇 개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헬스케어나 바이오 쪽이 조금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알테오젠도 오늘 마이너스 4.9 뭐 이렇게 좀 가기도 했는데 뭐 또 반면에 삼바와 유한양행 유한양행의 뭐 그 참 이름들이 어렵습니다. 랭나자라고 해요 그냥. 그런 것들이 지금 레이저티님이 랭나자 아니야? 네, 맞잖아. 랭나자 균형. 폐암 치료제라고. 그러니까 랭나자 레이저티입이에요. 미국 이름이 네. 레이저티입이야 랭나자가. 이게 임상 3상 결과가 뭐 참 AG보다 훨씬 좋다. 네. 이렇게 유의미하게 개선됐다. 그 존슨앤존슨 아마티팝인가 그거가 병용을 했을 때
왜? 아, 이름이 너무 J&J 네. 리브 레반트 리브 레 맞다. 리브 레반트. 렉나자 렉나자 이거 했을 때 리브 레반트와 이게 렉나자 생존 확률이 더 높다. 발표 나오면서 아침에 급등을 했는데 맞아요. 진짜 오래간만에 또 이런 뉴스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더 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어저께 제약바이오가 좋았어요. 바이오 좋았는데 그런 것도 있었죠. 어저께 이제 CES 뉴스 끝나자마자 관련된 종목 하락하니까 다음 뭐야 하면서 다음 주에 있을 JP모건 헬스케어 그러면서 바이오주가 좋았는데 저는 계속 몇 번 말씀드렸지만 바이오주를 보신다라면 CMO, CDMO를 좀 그쪽만 좀 보자. 당분간은 그러니까 못 간다는 뜻이 아니라 왜냐면 삼바가 다시 100만 원 돌파를 했어요. 네. 그렇게 조정 받다가도 100만 8천 원까지 올라왔는데 저게 100만 원 저렇게 가니까 저게 그쵸. 계속 가는 거예요. 네. 올라. 그러면 빠지면 올라가고. 삼바도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 출시 그 제품 관련돼서 그 부스를 차려놨고 그리고 이제 왜 CMO, CDMO를 보냐면 미국이 작년 12월 달에 생물보안법 통과를 못했네 어쩌는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그건 통과를 시킬 게 맞는 거고 또 하나는 빅파마 업체들의 이제 그 특허가 만료가 되는 게 순차적으로 만료되잖아요. 싹센다가 올해인가요? 내년에 특허 만료되고 그리고 머크사의 제품도 특허가 만료가 되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빨리 알테오젠하고 제형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라면 그러면 이제 램시마 복제약이 크게 성장할 거고 그러면은 기존에 약은 개발을 했어 생산 시설은 없어 그럼 다 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라면 전 바이넥스 계속 몇 번 말씀드렸지만 바이넥스 계속해서 좀 좋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ST팜도 관련돼서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이 안 나온다 그러면 충분히 추가 반등 가능성 좀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ST팜은 작년에 이제 중국 기업을 제치고 중국에서 공급하던 회사한테 ST팜 수주를 받았던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중장기적인 관점 상반기 투자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원래 좀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제약바이오 헬스케어가 조금 약세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고요. 금리가 낮아지는 그런 기조에 있을 때 그런 흐름일 때 제약바이오가 조금 개선이 되고 좋아지는 경향이 강세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좀 짚어드렸습니다. 자 뭐니뭐니해도 이걸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슈퍼사이클 역시 오늘도 보여줬다. 그리고 이제 우리 두 분께서도 다 강조했던 종목들이 정말 그냥 갑니다. 우리 이수희 팀장님이 HD 현대중공업 대장 와우 그냥 거침없어요. 그냥 우주 뚫고 하이킥 이렇게 가고 있고 우리 유찬현 본부장님이 엔진 보셔야죠. 이제 엔진도 많이 가고 막 그런다 그러는데 오늘 이제 하나 엔진과 그다음에 HD 현대 마린 엔진 현대 마린 엔진을 좀 많이 강조해 주셨는데 오늘 7%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하나 엔진은 또 호재가 있었어요. 하나 엔진이 오늘 1,300억. 네, 13% 상승을 했는데 어제 시간회에서 6,300억 정도 규모의 선박용 엔진 수주를 공시하면서 상당한 또 강세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역시 슈퍼사이클 주도주죠. 더 가겠죠? 저는 시작도 안 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시작은 한 거. 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고 사실 하나오션이 제가 오전까지만 봤을 때도 오늘 이 정도면 좀 눌리겠다 했거든요. 근데 이 오후장에 갑자기 또 이렇게 안 늘려. 신고가야. 안 죽어. 이제 다시 신고가 나왔어 오늘. 아까 아침에 이제 서울경제에서 물어봤어요. 하나오션 전고점 언제 돌파할 거 아니야. 근데 저는 사실 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했는데 이게 오늘 그냥 갔더라고요. 그냥 바로 간다 얘기해야지. 그게 이제 좀 매물대가 있었었는데 사실 이게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4만 원대가 되게 중요했었잖아요. 증가 때문에. 4만 원이 제일 큰 매물대였지. 그거 소환이라고 좀 시간이 걸렸죠. 4만 원이 아니라 3만 5천 원대였어. 요 자리. 3만 5천 원에서 3만 5천 원. 근데 이게 지금 거의 1년 넘도록 못 돌파하다가 최근 들어서 완전 강하게 그냥 돌파하고 지금 뚫고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1년 동안 못 갔던 거를 뚫었는데 이게 한 번 가고 끝일까? 그렇죠. 더 가지. 사실 이제 시작이라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단순히 이거는 기술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조선 같은 경우에 제가 12월 말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다음 주도 섹터 뭐냐라고 하면은 조선하고 그때 반도체를 조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 또 우리가 관세부가 지금 조금 겁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조금 거기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사실상 이제 대장주 특히 이제 올해 들어서 주도 업종 이렇게 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이제 수주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죠. 그래서 여전히 뭐 수주 같은 경우에 다 차 있는 부분이고 물론 하나오션은 좀 제외지만 그래서 이거는 제가 MRO 관련해서 또 그렇죠. 제일 대장격으로 좀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조선업이 안 좋은 거는 뭐 다 알고 계실 건데 특히 이제 기술자도 지금 아예 없는 그런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미국하고 일본하고 골라야겠죠. 중국은 안 주니까. 그러면은 이제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가 이거 거의 다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본이 지금 조선업이 상당히 좀 강국이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유력하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이제 트럼프가 1월 20일에 이제 취임을 하죠. 네. 그때 이후로 이제 조선업 관련해서 추가적인 어떤 세부 정책들이 조금 더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때도 한 번 더 모멘텀 받을 수 있고 수주도 좋고 펀더도 좋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이제 시작이다. 지금도 저는 싸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뭐 하나오션 이걸 똑같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까 제가 지금 여기 파란색 쳐드린 게 작년에 재작년이죠. 재작년 대규모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진짜 그렇게 잘 가다 하나오션 뒤통수 네. 주주한테 엄청나게 욕을 먹으면서 그 가격대가 요 35,000원, 3만 원 사이예요. 근데 우리가 작년에도 업사부님하고 방송하면서 말씀드린 게 요 매물대 지금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고 이게 돌파가 되면 새로운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엔 이게 돌파가 되면서 새로운 시세가 나온 거고 제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 똑같은 건 아닙니다. 1대1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펩트론을 말씀드린다라면 펩트론이 여기서 유상증자를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급락이 나왔잖아요. 근데 요 증자 요게 마무리가 되는 시점, 요 증자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제 뉴스가 나왔죠. 일라일인가요? 그때 뭐 계약 기술 계약 올 연말까지 한시적인 조건부 계약. 그래서 그게 약이 나오면 본계약을 하고 약이 안 그러니까 임상을 할 수 있는 임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은 본계약을 하고 임상을 못 하게 되면 뭐 취소하고 뭐 이런 게 하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온 거거든요. 이때 유상증자가 마무리가 되는 순간 그 뉴스를 내면서 올라갔는데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펩트론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이게 신고가다.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날 그 주가가 올라갔을 때 주가는 직전 고점보다 못 간 위치지만 유상증자를 감안하면 이건 신고가나 마찬가지다. 증자 때문에 가격이 내려올 거 아니에요. 평균 단가가. 그러면 좀 어렵게 얘기하고 있나?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신고가인 것 같지만 사실은 신고가는 이 주식에 대한 진정한 신고가는 4만 원부터 시작을 한 거라는 거예요. 고점. 왜냐? 증자하게 되면 평균 단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식을 받은 건 유상증자를 참여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앞에 대한 매물에 대한 부담감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모멘텀이 이제 더 만들어지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조선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계속해서 그 과거에 2004년, 5년, 6년, 7년 이때 대세 상승 갔을 때요. 그쵸. 계속 수주 소식 들릴 때마다 이렇게 강세를 하는데 요번에는 어쨌든 미국이라는 좀 든든한 우리가 비빌 언덕이 생기는 조선 업종에서는 그렇죠. MRO로서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인도. 네. 그래서 이제 여기의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런 수주 소식이나 이런 것들이 땅땅 나올 때 하나 엔진이 지금 13% 급등이 나오는 것처럼 그런 강세들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어쨌든 트럼프가 한 번 더 강조해서 얘기했잖아요. 동맹국한테 배도 만들어 주라. 그다음에 수리도 좀 해두라. 뭐 이런 것들 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조금 상황이 국정 공백이 좀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매우 협상력 있는 현명한 그런 입지에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일단은 뭐 요청을 한 거잖아요. 미국 그쵸. 이제 차기 대통령이 요청을 한 거잖아요. 이제 조선 도와달라. 미국의 해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고요. 사실 그러고 보면은 주1 미군, 뭐 주동 미군, 주한 미군 이렇게 쭉 있잖아요. 네. 미군이 이제 해외 기지를 그렇게 따져놓고 보면
평택 기지가요. 전 세계에서 가장 최신식이에요. 가장 늦게 지금 그쵸. 생겼으니까 늦게 지었으니까. 이전하면서. 그다음에 가장 최대 규모예요. 제일 넓어요. 네. 그다음에 또 뭐 하나 또 있었는데 하나 까먹었는데 어쨌든 제일 젊어?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만약에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대만에 대한 어떤 침공 요거까지 네. 생기면은 벌써 전쟁이 전 세계 지금 세 군데의 그쵸. 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돼 버리는데 그랬을 때에 지금 평택에 있을 때에 바로 그 항만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쵸, 평택이. 잘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형 군함이랄지 뭐 이런 것들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물자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미군도 이제 뭐 이렇게 육군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모여 있는 그런 형국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효율성적으로도 좋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국을 가장 견제하기 가장 좋은 위치는 한반도거든요. 어쨌든 그쵸. 네. 명분도 북한 때문에 이렇게 주한미군을 이렇게 놔두는 이런 부분들이나 무기를 강화한다거나 이런 명분이 또 되는 그런 사항들이라서 요거를 우리가 너무 막 그렇게 끌려가 뭐 저의 뭐 어리석은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끌려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너무 걱정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근데 어찌 됐든 뭐 무정부 상황이긴 하지만 기업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물론 너무 잘했죠. 항상 물론 잘했습니다. 기업은. 현대제철은 아직은 확정된 건 없다고 하지만 아니 어쨌든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그 뭐냐 10조 투자하겠다고 하면 하는 거지 뭐. 지들이 뭐 결정된 게 없네. 아 일단은 나중에 안 하더라도 그렇게 좀 의식 좀 되고 하면 어때?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기업들이 그만큼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충분히 조선 관련해서도 뭐 정부가 더 역할을 해주면 좋지만 못해줘도 우리나라 조선 3사 충분히 그러니까 삼성, 하나, HD현대그룹 잘할 수 있다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좀 헷갈리는 업종이 하나 있어요. 제 입장에서는 야 이게 좀 주도주처럼 될까 말까 참 헷갈리는 거. 예, 오늘은 또 갔어. 2차 전지. 저거 아이 뭔가가 잊혀질 듯하면 한 번씩 튀고 그러면서 또 계속 연속적인 상황은 또 어렵고 이거 도대체 2025년 2차 전지 어쨌든 반도체도 가고 아니 로봇 산업이 발달하고 아까 뭐 자율주행 그런 배달 로봇이든 뭐든 또 배터리는 또 다 달고 댕겨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뭐 드론도 마찬가지고 또 2차 전지가 더 고성능에 효율성이 좋은 또 그런 게 필요할 건데 이거 아무튼 오늘 반도체도 오르고 그동안 바닥권에 많이 빠진 종목들이 최근 1월달 돼서 올라왔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2차 전지도 그러지 않냐 오늘 에코프로 머티가 연속적으로 좀 계속 오릅니다. 6.2% 오늘 또 올랐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그다음에 나노 신소재랄지 에코프로 BM 뭐 이런 등등등 좀 올라오는데 두 분 보시기에는 어때요? 이게 좀 2025년에는 관심을 가져서 수익을 좀 내기가 쉬워질 건지 아직도 멀었다 생각될 건지 저는 네. 아직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2차 전지를 제가 좀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안 좋아하는 데는 그만한 조금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결국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 결국에 실적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미미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25년도 지금 이제 해가 바뀌면서 앞으로 또 1분기에서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좀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이번에도 여전히 조금 안 좋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게 앞서서도 말씀 주셨지만 뭐 드론이라든지 향후에 이제 다 배터리로 이제 할 거기 때문에 확장성은 좋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전기차 배터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거죠. 근데 보면 전기차 캐즘 현상 이거 쉽게 당장 올해 안에 해결되긴 저는 어렵다라고 우선은 좀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쩔 수가 없는 게 지금 이제 그 전기차 관련해서 인식이 또 옛날만큼 그렇게 또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워낙에 이제 또 사건 사고가 상당히 좀 많았었죠. 특히 이제 벤츠 같은 경우에도 설마 벤츠에서 뭐 사고가 나겠어? 했는데 굉장히 큰 대형 사고가 났었고 이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전기차에 대한 어떤 신뢰감이 상당히 조금 하락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가 저는 그래도 기술적으로 우리가 또 풀이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은 어느 정도 좀 나온 시점에서
상승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 폭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 우리가 2차 전지에 앞서서 또 가장 또 크게 경쟁해야 되는 국가가 대표적으로 좀 중국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도 뭔가 단가라든지 기능적인 부분에서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까라는 어떤 의구심이 조금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거 전에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그 배터리가 중국산이 훨씬 더 저렴하거든요. 네. 우리보다는. 근데 이제 그 효율적인 근데 걔는 LFP잖아. LFP랑 근데 NCM이랑 비교를 했을 때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게 이제 문제라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비싸잖아요. 그러면 효율이 훨씬 좋아야 되는데 사실 유럽에서도 중국산은 아니야, NCM 효율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왜 안 팔리나요? 왜 안 팔려? 안 팔리긴. 실적이 왜 일어나요? 전기차 캐즘이니까. 아, 근데 유럽에서도 사실 그 중국 거를 많이 지금 채택을 하는 이유가 상당히 저는 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구조적으로 갑자기 우리가 바꾸긴 쉽지 않다.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수급은 이제 저가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실적을 하나하나씩 계속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나온 뉴스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가 버텼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현대차 그룹이 유럽에서 전기차 생산량을 10%가 감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기차 캐즘이 쉽게 안 끝나고 있다. 특히 현대차 그룹은 전기차가 없어서 못 팔고 있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을 줄이고 있다는 얘기는 의외로 전기차 캐즘이 좀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최근에 뭐 미국에서 IRA 관련해서 전기차 보증을 받는다고 해도 저는 전기차 가격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골드만삭스의 분석을 보면은 2027년 28년 상반기가 되면 지금 배터리 가격이 절반 가격으로 내려갈 것이고 그러면 그 전기차가 보조금 없이도 내연기관의 차량하고 경쟁이 가능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배터리 가격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배터리 업체들의 수익성은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아니 갑자기 기술력이 좋아져가지고 규모의 경제로 배터리 가격이 배터리를 엄청 많이 생산해서 가격이 하락하는 게 아니라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하락을 하면서 그 배터리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전기차 판매 전기차의 캐즘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배터리 업체들의 수익성은 여전히 나쁠 가능성이 높다. 거기다가 이제 곧 실적 장세에 들어오게 되면 또 실망감을 줄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을 줬을 때 좀 비중을 줄이신 전략에 맞는 것이지 여기서 올해 주도주가 된다라고 말하기에는 저는 여전히 좀 보수적입니다. 2차 전지는 일단은 그러면 뭐 1분기나 이렇게 실적이 좀 나오는 것들이 실적이 늘었네 하는 어떤 좀 서프라이즈 그렇죠. 늘을 가능성이 힘들고 오히려 이 정도면은 선방했네? 진짜 바닥이네. 원래 작년 여름에 전기차 업황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탄산리튬 가격도 반등세를 좀 보여주기도 했었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아니었구나 하면서 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죠. 조선주가 한 5년 6년 동안 연초에는 항상 기대되는 업종 섹터였어요. 매년. 왜? 이제 저가 수주 없습니다. 수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해서 뚜껑 딱 열었는데 적자. 그래서 주가 출렁. 또 그 다음에 연말 연초 되면 또 조선주 내년에는 좋을 겁니다. 올해는 좋을 겁니다. 했는데 딱 뚜껑 여니까 적자, 빅베스, 뭐 유상증자 하면서 한 4, 5년을 그렇게 하다가 이제 돌아서면서 오는 거기 때문에 배터리 업체가 한 1년 반 지났다고 해서 이게 다 끝났을까? 전 그건 조금 아니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려 이제 그러면 아예 바닥에 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쵸. 상승 추세를 만들면 네. 단기 요즘처럼 단기 랠리 나올 때 한번 하고 네. 추세를 만들면 그때부터 관심을 갖고 지금 뭐 우리가 2,550개의 그 모든 주식을 가질 필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주도주가 뭘까 섹터를 공부하고 확인하고 하는 거니까 그 주도주 지금 강세를 나타내는 섹터들만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 좀 특징적으로 볼만한 것이 질병 관련주들이 최근 뭐 독감 환자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환자도 다시 늘어나고 있다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그
VP 뭐 이런 뭐 이렇게 네. 또 약간 우리한테는 생소한데 중국에서 또 우한 지역에서는 학교 휴교령이 또 내려지는 그런 상황이랄지 점점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에다가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한 미국에서 사망자도 나오다 보니까 관련해서 또 종목이 급등하는 유투바이오랑 K바이오, 세니젠이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세 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진원생명과학 뭐 이런 것들도 12%또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좀 움직이는데 보통 진단키트는 겨울철에 한 번씩 움직여요. 원체 뭐 감기 작년에는 일본 독감 유행이라 그래서 한번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조금 일시적으로 잠깐 있고, 코로나 때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때는 봉쇄, 그 다음에 그 감금당하듯이 거의 이제 격리 조치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이거 좀 심각할 수 있겠구나. 근데 그러기 전에는 특히 이제 사망자가 그때는 정말 많이 나왔고 봉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미세먼지가 이렇게 심각해? 라고 했을 때 끔찍하게도 중국에서 사망자가 너무 많아서 화장터에서 화장을 다 하지도 못하고 거기 주차장에서 화장을 해야 되는 이런 정도까지 있었다라는 뭐 루머 비슷한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어가지고 정말 무서웠죠, 코로나 초기에는. 근데 나중에는 뭐 감기나 뭐나 그렇죠. 이제는 그렇게 되는 것처럼 또 우리가 너무 그런 우려감을 가질 필요보다는 조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격리 조치나 이런 것들이 취해지는가. 국경 봉쇄되면 이제 끝장나는 건데 그런 일은 이제 아직까지는 네. 좀 너무 우려감을 갖지는 말자라고 좀 얘기를 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에 제가 두 분한테 그런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 틈을 노려서 이 양반이 저기 미국에 날아가셔가지고 지금 신세계 INC가 급등을 했다. 이거 네. 조금 더 갈까요? 더 갈 것 같은데. 그런데 신세계 INC 우리 정용진 그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그다음에 무도회도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대단한 거죠. 네. 거기에 전 세계에서 그렇게 초대를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고, 저번에 첫 번째 양봉 전날 우리가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방송하는 날이어가지고 아무래도 이게 우리가 국가가 정상 상태면은 별거 아닐 텐데 비정상 상태이니까 저러는 거야, 그죠? 네. 아무래도 뭐 이거는 이제 그냥 진짜 기술적으로 단타를 겁나 잘하시는 분 정도면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때는 이슈가 막 터지면 더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있는데 그때는 제가 저건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얘기했지만 이제는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죠. 싶어서 일단은 또 말씀을 꺼내봤습니다. 근데 진짜 나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 아니 아무리 둘이 사이가 안 좋은 건 알고 있지만 이번에 갈 때 좀 이재용 또 같이 둘이 나이도 동갑이고 물론 이재용이 3개월 형이더라고요. 그러면은 같이 가면 얼마나 좋아. 좀 그런 게 좀 아쉽네요. 그러면 삼성전자 상한가 갈 수 있나요? 한 10%는 살생할 한 4-5%는 진짜 그렇지, 올라갈 그렇지, 만도. 진짜로. 근데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는 거는 또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노했을지도 모르지. 자기가 좀 협상 그거를 유리하게 좀 하고 이제 막 그 목줄 잡고 이렇게 당겨야 되는데 이렇게 또 초대해 갖고 받아야 돼. 쟤는 초대하지 마. 내가 나중에 다시 뭔가가 할 거야. 뭐 이럴 수 근데 있잖아. 트럼프 만나는데 왜 사업은 알리바바? 알리바바랑 하는 거야? 알리가 있나? 알턱이 있나? 근데 저는 조금은 이게 참 이런 부분들은 조심스럽게 봐야 돼요. 근데 진짜 만약에 본다, 그럼 하나. 하나 김승희 회장도 트럼프랑 관계 많아요. 하나요? 그리고 하나 한국 화약. 뭐 요즘에 하나 잘 가요. 네. 하나 오션도 잘 갔고, 네, 하나 인더스트리도 잘 갔고. 그래서 저 하나도 만약에 충분히 김승희 회장 갈 것 같은데. 지난번에 사실 초대를 받았었어요. 1기 때 제 기억이 맞으면. 근데 그때 무슨 사정이 있어서 안 갔어요. 못 갔어. 트럼프가 삐졌고 이번에 초대를 안 했나? 그런가? 그렇게 따지면은 또 하나 있잖아. 그 뭐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잠깐만요. SK요? 아니야, SK가 아니라 저거. 풍산. 풍산은 1차 그 첫 번째 취임에도 갔었어요. 근데 요거 이날
긴 음봉 나온 거 있잖아요. 네네네. 요게 이제 이번 네. 취임에 간다고 하면서 네. 올랐던 거야. 음. 그러니까 이제 모르지 또 얘도 한번 들썩거릴 수도 있지. 그래서 다가한 얘기입니다. 네네. 네. 자, 일단 이제 그 지수적으로 좀 시장 1월달 좀 남은 시간을 좀 예상을 해보면 어떨까 마지막으로 네. 좀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저는 뭐 많이 했으니까 난 이슬 씨거 많이 네네. 듣고 싶네요 오늘. 1월 그냥 1월달 정도. 1월이요? 이제 1월 말에 우리가 또 음. 구정 명절도 있는데 네. 뭐 그 전 상황에서 현재부터 또 내일 또 옵션 만기일 올해 네. 첫 번째 옵션 만기일이 있기도 하거든요. 맞다 이번 구정 그 뭐냐 임시 공휴 때문에 네, 27일 또 이제 임시 공휴일이라서 이번 주 지나면 2주밖에 안 남게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 저는 오늘 사실 삼성전자가 굉장히 좀 중요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오늘의 이런 실적 어닝 쇼크를 쇼크가 아니라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여기서 더 떨어질 게 없다라는 어떤 시장의 반응들을 본다면 앞으로 코스피의 흐름은 이제 1월달 내내 조금 그래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디까지 봅니까? 우선은 이제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전 국채 금리가 지금 너무 무서운 네. 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서 사실 이제 2,600 위로 막 강하게 간다라고는 말씀을 그거 힘들고. 못 드리겠어요. 특히 이제 금리 동결까지 또 네.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아마 우리가 조금 트럼프 취임 이전까지는 그래도 조금 트럼프와 별개로 이런 어떤 상승 랠리를 좀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좀 보수적으로 본다면 2,600. 아우 보수적이 아닌데? 저도 의견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는 2,575에서 2,600 사이 정도를 뭐 어느 정도 도달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코스닥은요? 그러면? 코스닥이 요즘에 조금 애매하긴 한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740? 740. 그러니까 지금 한 120선 정도 보는 거네요. 네. 네. 그 정도는 지금 추세라면 네.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 헤드앤숄더들을 만들어냈어요. 코스피, 네. 코스닥 둘 다. 둘 그래서 다. 지금 코스닥은 특히나 거래량도 지금 긍정적으로 볼 수 거래량- 있을 정도로 와, 이게 상승을 합니다. 폭발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거래량.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뭐 우리 유채 본부장님은 어떠세요? 뭐 저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제가 월요일인가 월요일도 말씀드렸고 지난주 금요일도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그동안 계속 우리가 60일선을 맞고 계속 조정을 받았었잖아요. 네. 코스피가. 근데 이번에는 60일선 돌파 기세이고 그러면 일단 전 121선까지는 열어놓겠다. 사실은 제가 이 얘기는 지난달에도 말씀드렸었어요. 지난달에도 월 초에 치고 나가면 저는 이번에 121선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꽤 높게 저는 12월 상승을 좀 보고 있어요. 왜냐면 그때는 이제 5개월 연속 음봉이었고 이게 양봉 전환되면서 가면은 꽤 강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공교롭게도 핑계 안 대고 핑계를 댄다라면 뭐 정치적 이슈 때문에 못 올라갔는데 그럼 여전히 그 121선 또 120선 나 내려와 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코스피 코스닥 모두 121선까지의 반등은 기대할 수 있다. 네. 그리고 나서의 어떤 기간 조정 그리고 2차 상승이 나온지 여부는 2월달에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두 분 다 혹은 저도 일단 1월 달은 조금 더 추가 상승 쪽으로 무게를 두고 보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고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내일 오늘 저녁 8시뿐만 아니라 내일 저녁 8시에도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옵션 매매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 그 다음에 ELW도 처음 해보시는 분들, 또 비교도 좀 해드릴 것 같고요. 그래서 아예 아주 첫 번째 걸음마 기초 강의를 내일 좀 처음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 저녁 8시 라이브를 통해서 또 이 시간 똑같이 입장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서 저희 또 긴 시간 동안 두 분 또 고생해 주셨는데 네 수고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